자, 그럼 이제 중앙대 수시의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으로는 학생 수를 자, 그러면 이 중앙대학교를 정시로 가는 수능 성적선 확인해봐야겠죠?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신 2등급 초중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수시 정시 유불리입니다. 1편은 자연 계열로 가지고 왔고 2편으로 인문 계열도 준비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도 내신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적절하게 쓸 법한 라인은 아무래도 이화여대나 중앙대, 경희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학교들은 하위과는 교과로도 해볼만 할 거고 아니면 학종으로 적정 정도 느낌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로는 건동홍 정도 중에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내신 2.2에서 2.6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아까 언급했던 학교들 이화, 중앙, 경희, 건동홍 정도가 교과로는 막 안전하게 쓰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학교들의 학종 지원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학교들의 수시 내신 커트라인과 해당 학교들의 정시 커트라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고링! 자, 먼저 중앙대학교의 교과 학종 커트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과 커트라인부터 같이 보면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가 1.55, 1.57에 50%, 70% 컷이 나왔죠. 화학과가 1.71, 1.71, 전자전기공학부가 1.6, 1.64, 융합공학부가 1.58, 1.68, 그리고 보통 수시에서 제일 낮게 나오는 토목 계열, 건설환경 플랜트공학이 2.02, 2.0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1점 중후반 정도가 적정히 맞고 2.0에 수렴하면 극하위과 정도만 노려볼 법하죠. 다음으로 학종은 다빈치형 입결을 보겠습니다. 생명과학과는 2.39, 3.04, 화학과가 2.08, 2.57, 전자전기공학부가 1.92, 2.0, 융합공학부가 1.91, 2.08, 건설환경 플랜트공학이 2.67에 2.85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50%랑 70%가 1 후반, 2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 가끔 2 후반에 가는 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앙대학교는 학종도 내신 2.0 밖으로 가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 중인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은 중대 학종까지는 명확히 상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참고로 중앙대학교는 전형명을 올해 좀 바꿨는데요. 다빈치형 인재가 CAU 융합형 인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형 요소는 똑같고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출신의 내신 3, 4, 5등급 학생들을 뽑던 탐구형 인재도 CAU 탐구형 인재로 올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대 수시의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으로는 학생 수를 너무 적게 뽑아요. 모집 인원도 적고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여기는 여러모로 쓰기 굉장히 불편한 학교입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고요? 자, 제가 23학년도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이번 수시 경쟁률을 가지고 왔고 비교를 위해서 경희대학교 학종 경쟁률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생명과학과는 6명 뽑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생명 생기부 만든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쓸 게 이 생명과학과 6명밖에 없다는 거죠, 중앙대는. 여기는 경쟁률이 99.33대 1이었고 화학과는 5명 선발에 45.8대 1, 전자전기공학부가 15에 28.87대 1, 융합공학부가 37.67대 1, 그리고 건설환경 플랜트공학이 16.5대 1이었습니다. 비슷한 급간의 선호도인 경희대랑 좀 비교를 해보면 경희대는 생물학과가 마찬가지로 1등이긴 하죠. 여기가 51.69대 1이고 화학과도 29.25대 1, 굉장히 높죠. 그래도 중앙대보다는 낮고요. 그 다음 나머지 공대 계열을 보면 정보전자 신소재공학은 13.73대 1, 그 다음 산업경영공학은 11.82대 1, 사회기반시스템공학은 9.82대 1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 2등급 초반인 학생들이 후보로 생각할 학교들 중에는 아마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경쟁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 중앙대 수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치에 비해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보통 내신 1등급 때 해당되는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쓸 때 위에서는 연고대부터 쓰겠죠. 연고대 쓰고 서성한 쓰고 중앙대까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중대까지 내려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층의 내신과 생활기록부 수준이 꽤 높은 편인데다가 모집 인원 적고 경쟁률까지 높아서 실제로 수시로 붙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제 연고대부터 위에서부터 내려 쓰는 친구들은 중앙대를 붙는 경우가 꽤 있고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려 쓰는 경우, 그러니까 내 1지망 카드가 중앙대다, 중대 밑으로만 쓴다 할 경우에는 붙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대학교를 정시로 가는 수능 성적선 확인해봐야겠죠? 짠! 자, 여기 띄워드리는 성적도 따끈따끈한 23학년도 수치이고요. 23학년도 정시는 아직 결과 발표가 다 안 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 지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지원층의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등급으로 보면 대략 2등급 중간보다 살짝 잘 본 느낌이 있죠. 원점수로 보면 국어는 언매 기준 89점, 수학은 80에서 81점, 그 다음 영어 1등급, 탐구는 생명을 봤을 경우 41점, 지구과학 40점입니다. 자, 요 정도 성적이면 올해 정시에서 중앙대에서 기계, 신소재 등의 공대를 쓰기엔 성적이 조금 부족하고요.
앞서 경쟁률이 터졌던 생명과학이나 화학 정도 자연대를 적절하게 쓸 법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 플랜트 정도는 성적이 살짝 남는 정도예요. 자, 다시 수시로 돌아와서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 교과학종 컷을 보겠습니다. 우선 경희대학교 고교 연계 커트라인부터 볼게요. 생물학과는 70% 컷이 1.7, 정보전자 신소재공학 1.78, 화학과 1.67, 식물환경 신소재공학 2.09, 건축학과 2.13.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2등급이 넘어가면 교과로 쓰기는 쉽진 않아요. 아예 하위과를 좀 문 닫고 노려봐야 되는 정도? 그래서 교과 컷은 아무래도 1등급 중후반에 끊기는 학과가 많고요. 확실히 1등급 대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아까 봤던 중앙대학교에 비해 교과가 막 그렇게 널널해진 느낌이 아니죠. 경희대학교 교과 컷이 그렇게 널널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중대 교과에 비해 수능 최저가 쉽기 때문입니다. 중대 교과는 최저가 3합 7이고 경희대는 2합 5기 때문에 최저가 조금 더 쉬우면 교과 컷이 높게 끊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희대 학종은 50% 70% 컷을 딱딱 끊어서 발표하는 학교는 아니고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를 전반적으로 발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띄워드린 표를 보면 아무래도 1등급 초중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종 합격선에 별로 포함이 안 돼 있고 1등급 후반 그리고 2등급 초반에 이 동그라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생물, 화학, 정보전자, 신소재, 건축학 등을 보면 2등급 합격자 비율이 꽤 높죠. 그리고 특히 몇몇 과는 1등급 합격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2등급부터 합격자 분포가 드러나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학과가 있다면 경희대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학종 합격자 분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경희대학교 수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경희대학교 수시를 쓸 때는 학과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학과, 그리고 특목 선호가 좀 두드러지는 학과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학과별 선발 스타일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학종 내신 컷 자료에서 특목고를 좀 주의해야 될 학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고요. 여기는 합격자 분포를 보시면 내신 분포가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3등급 초중반도 있고 4등급 초반도 있고 5등급 초반도 있고 6등급 중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보시면 여기는 전사고나 특목 선호가 좀 있는 학과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일반고 위주로 선발하는 학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보시면 여기는 합격자들의 내신이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있죠. 1등급 중후반 그리고 2등급 초중반에 다 붙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정디플처럼 내신 4등급, 5등급이 많이 붙진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과는 오히려 전사나 과고 친구들은 조금 피하고 일반고 친구들 위주로 지원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터지는 학과인데요. 대표적으로 유전생명공학과입니다. 자, 여기 띄워드리는 표를 보면 유전생명공학과 같은 경우 1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일단 응용수학이나 응용물리, 응용화학, 우주과학과, 한방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을 보면 1등급 합격자가 거의 없고 지원자도 별로 없어요. X 표시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유전생명공학을 보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대다수가 다 1등급대 학생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합격자 중 내신 1등은 내신 1.5 안쪽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3에서 4 정도 되는 학생이 학종으로 경희대 유전생명공을 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 학교 학과의 가치에 비해 너무 높은 내신인 학생이 학종으로 들어간 건데 이건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이 유전, 생명자가 붙은 학과로 몰리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를 쓸 때는 이렇게 남들이 너무 좋아하는 학과는 조금 경계해서 보셔야 되겠죠. 이제는 정식 커트라인을 보겠습니다. 짠! 자, 원점수로 보면 업무 89, 미적 79에서 80, 영어가 2등급, 그리고 생원 지원이 41점, 40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중앙대 성적에서 영어를 2등급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수학 표점을 1점 깎았어요. 자, 이 정도 성적이면 가군의 경희대학교를 쓸 때 서울에 있는 자연과학대학,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정도를 쓸 법하고 그 다음에 국제캠, 수원에 있는 공대를 쓸 때는 기계나 정보전자, 신소재 정도를 지원할 법합니다. 자, 경희대학교 정시의 특징은 이 순수 학문들 있죠.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정도. 이 정도 학과들이 서울 캠퍼스 소속이고 대부분의 공대나 아니면 이과 학과들이 국제 캠퍼스, 즉 수원 소속이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 관련 학과들의 커트라인이나 선호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성적이면 건대를 쓰는 지원층과 살짝 겹치는데 건대로 지원할 경우 전기전자나 컴퓨터 등의 극 인기 많은 학과는 조금 어렵고 기계나 화학공학 정도 학과를 쓸 법한 성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희대 정시 라인을 보면서 묻어서 건대도 같이 봤으니까 건대 교과와 학종 커트라인 같이 살펴볼게요.
자, 건대 교과는 시스템 생명공학과는 1.71, 1.76, 융합생명공학과가 1.61, 1.69, 미래에너지공학이 1.77, 2.0, 수학교육이 1.48, 1.48로 굉장히 높죠. 산림조경학과가 1.72, 1.96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입시 결과는 22학년도 입시 결과인데 이 당시에는 서류 반영도 없었고 수능 최저도 2하 5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다만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는 이제 수능 최저도 없고 서류도 반영되기 때문에 너무 그대로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자, 건대 교과도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기도 대부분 1등급 중후반 정도에서 끊기고 극하위과 정도가 70% 2.0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종을 볼게요. 시스템 생명공학이 2.22, 2.89, 융합생명공학이 2.04, 2.13, 그 다음 미래에너지공학이 2.35, 2.48, 수학교육과가 1.93, 2.12, 그 다음 산림조경학과가 2.97에 3.03입니다. 자, 아무래도 학종으로 넘어와서는 1등급에서 끊기는 학과는 잘 없고 2등급 초반 정도가 50% 컷이죠. 그 다음에 70% 컷은 2등급 초반에 끊기는 경우도 있고 막 3등급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대 수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건대는 학종에서 특히 과고를 포함해서 자사고나 전사고 아니면 특목고 그 외 잘하는 일반고에 관심이 좀 많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고교 유형에도 관심이 많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을 열심히 봐요. 생활기록부도 열심히 보고 심층성이나 전공적 합성 당연히 열심히 보고요. 아니면 내신 성적을 구성하는 그 모양새도 봐요. 과목별 강점이라던가 아니면 학기별 상승 곡선도 굉장히 열심히 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내신 숫자만 보고 뽑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항목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학교라는 점이죠. 건대는 입학처에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합격자의 평균 내신과 최저 내신을 다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난하게 최저 내신이 끊긴 학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융합생명공학이나 수학교육과는 보면 최저 내신이 2.5, 2.3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괜찮은 학생들 위주로 뽑았다는 뜻인데 반면에 내신이 극단적으로 낮은 학생도 뽑힌 학과가 있습니다. 시스템 생명공학과는 6.7, 축산식품생명공학과는 7.5까지 뽑혔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전사고 아니면 과고 학생들인데 이렇게 건대에서는 내신 숫자만 보는 경향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나 여러 항목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 주셨을 때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수시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 컷부터 볼게요.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2.14, 2.21, 전자전기공학부 2.0, 2.07, 컴퓨터공학 1.9, 1.94, 산업데이터공학 2.18, 2.26, 도시공학과 2.17, 2.19. 여전히 토목 계열이 조금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종 커트라인을 볼게요. 자율전공이 2.43에 2.51이고 전자전기공학부가 2.3, 2.49, 컴공이 2.32, 2.49, 산업데이터공학이 2.59에 2.63, 도시공학과가 2.86에 3.11입니다. 자, 여기는 교과도 2등급 초반까지는 꽤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언급했던 학교들 중에는 내신 컷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 이유는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입니다. 일단 홍대는 교과 최저도 3하 8로 어려운 편이고 학종에도 3하 8로 최저 설정을 해준 학교입니다. 교과도 어려운 편이지만 학종이 말이 안 되죠. 사실 학종은 최저 없는 게 국룰이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 최저를 학종에 설정한 학교는 몇 개 안 돼요. 해봤자 연대, 고대, 이대, 홍대 정도? 자, 그래서 이 홍대는 최저가 있고 심지어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학종 커트라인이 조금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조금 아쉽다 하는 친구들은 최저를 노려서 홍대를 교과나 학종으로 노려보는 게 괜찮은 전략이겠죠. 자, 그러면 이 홍대는 정시로 가려면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받아와야 되느냐. 원sam수 기준 엄매 87, 미적 79에서 80, 영어 2등급, 생원 39, 지원 40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건대, 공대 정도에서 국어 2점 뺐고 생명과학 2점 뺀 성적입니다. 자, 이 정도 성적이면 자율전공으로 쓸 경우에 수학 끝자락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성적이고요. 이제 과를 조금 틀어서 도시공 등 다른 모집 단위를 쓰면 붙을 법한 성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2등급 초중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쓸 법한 대학의 수시 라인과 정시 라인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한지 판단하셔서 남은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